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이거는 달러한테도 적이에요. 그러니까 달러의 경쟁력은 스테이블 코인의 테더에 대한 달러의 경쟁력은 이자죠. 원화도 테더에 대한 경쟁력은 이자예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나 엑스머니나 이제 구글머니, 애플머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방법은 이자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길 방법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건 뭐냐면 대통령이 그냥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빅테크가 어찌 보면은 발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 정부일 수도 있지만 뭐 월가에서도 그런 걸 좀 일부 가지고 있었으니까 월가의 거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제 소유권 증명하는 뭐 등기나 이런 것들을 토큰화를 해버리면 사실상 전 세계에 있는 자산을 다 투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자산들에 좀 이렇게 다 이제 지분을 막 투자하게 하고, 그러면 또 파생 상품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팔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게 이제 말씀이셨는데,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뭐 그 다음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거 되는 순간 한국의 원화 가치 완전 박살난다 이런 얘기들이 막 많잖아요. 원화를 왜 써야 되냐? 굳이 저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달러 기반에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그냥 본질적으로 보면 달러를 블록체인화한 거 상에 올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기술적인 걸 떠나서 디지털 달러라고 일단 개념을 잡고 보면 이거는 달러한테도 적이에요. 그 아까 말씀드린 화폐 발행, 화폐 제도라는 거는 사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저비용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한테 독점권을 준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간단히 그냥 구도를 이분화해서 생각하면은 국가와 시민이죠. 시민이라는 화폐 소비자와 국가라는 화폐 생산자예요. 근데 이 생산 구조가 세분화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구조로 보면은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월가라는 3자가 이 주조이익을 3등분해서 갖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정부 재무부는 채권을 저금리로 발행하는 권리가 주조이익이에요. 저금리로 자본을 조달한다. 사실상 0%로. 연준은 그 채권을 사주고 4% 수수료를 받죠. 이자를 받죠. 그리고 본인들은 자산을 훨씬 싼 가격에 사요. MBS나 이제 그 시중에 있는 자산들을 더 싸게 사죠. 자신들은 그 재무부한테는 비싼 수수료를 받고, 여기서 생기는 그 차익이 연준의 주조이익이에요. 월가는 연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이나 시민들한테 그보다는 고금리로 신용 창출을 하자 대출을 만들잖아요. 이게 이제 월가의 주조이익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든 지금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득을 본다는 거는 누구도 지금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로섬 게임인데 화폐 시스템 안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걸 사용하는 시민이 이 3자의 이익을 다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걸 챙겨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이용 수수료, 뭐 카드 사용할 때는 카드 수수료,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주말에는 또 안 되니까 이 시간 지연.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주말이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월요일 오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365일 중에 100일 정도는 우리 돈이 그 금융 시스템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우리의 돈을 100일 동안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생기는 금리가 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또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는 월가의 예대마진,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의 어떤 자산 이익, 그리고 정부의 어떤 채권 발행 이익,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챙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월가 그 금융면들의 연봉이 올랐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연준이 갑자기 지금 연준 청사를 3억 달러 주고 리모델링한다. 우리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채권 발행을 더 많이 했다.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을 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걸 하나하나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화폐 사용 비용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 이 화폐를 써야 돼?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비용 화폐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저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사업을 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기술로 해결해주고 그 불편을 해결해준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화폐 사용이 엄청나게 불편해진 거예요. 시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피터 틸이 페이팔을 만들 때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이메일로 그냥 전송을 시켜버리면 이 지체 시간도 없고, 그리고 환전 송금 수수료도 없으니까 시민들에게 우리가 저비용 구조의 화폐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으로 페이팔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월가랑 기득권들이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의 벽에 갇혀 있으니까 통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냥 지불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발전하고 발전해서 피터 틸의 페이팔 코인이 2023년 발행된 PYUSD라는 페이팔 코인이 대표적으로 월가, 연준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 뉴욕 금융당국이 그리고 빅테크 사자가 다 만족하는 절충점을 만든 아이디어가 피터 틸이었거든요. 네. 그 피터 틸의 페이팔 코인이 지금 그 지니어스 액트의 그 준비금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움이 됩니다. 5회 미국 국채를 우리가 사줍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5회 송금 수수료 없습니다. 네. 지체 비용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도 좋고 시민들은 어쨌거나 내가 저걸 쓰면 비용이 다운되니까 편하니까 좋고 그럼 당연히 수요는 생기잖아요. 네. 근데 월가는 불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가는 뭔가를 떼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익 구조가 시민도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예전보다 커졌죠. 비용이 네. 줄어든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빅테크가 어느 정도 이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서 발행수를 먹잖아요. 그럼 이 이익은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야 돼요. 제로섬 그렇죠. 게임이니까. 그럼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니까 좋고. 줄어들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누가 나눠준 거냐면 월가가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월가는 싫을 거 아니에요. 이 스테이블코인 네, 네. 구조가. 근데 왜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이면 더 뺏긴다. 그러니까 이제 손절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선에서. 대신에 이자 주지 마라. 우리 그거 받아줄게. 대신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이자 지급은 하지 마. 그래서 빅테크가 야 저거까지 요구했다가는 싸움 나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라고 해놓고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이자는 안 줄게. 대신에 우리는 UI, UX를 획기적으로 계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수요를 끌어올게.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네. 오케이 하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 다음 테더라는 걸 만약에 미국 시민들이 쓸 때 미국의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러의 대안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네. 쓰기 위해서 달러가 있지만 어쨌거나 달러는 발행돼 있는데 그 달러의 일부를 그 JP모건에 있는 계좌에서 스테이블코인 계좌로 옮기는 거니까 그러면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대안도 되니까 달러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 상품이에요. 네. 그 원화도 스테이블코인이 경쟁 상품이에요. 원화도. 네. 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길게 자꾸 드리냐면은 그러면은 달러가 스테이블코인에 비해서 우위는 뭘까? 경쟁 그 포인트가 뭘까?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내가 그냥 그 실제 종이돈 달러를 JP모건 계좌에 은행에 넣으면 넣으면 어쨌든 이자를 주니까. 주잖아요. 스테이블코인은 안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UX, UI는 개선되지만 이자는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면 돼요. 내가 이자 받을래? UI, UX를 개선할래? 그러니까 달러의 경쟁력은 스테이블코인의 테더에 대한 달러의 경쟁력은 이자죠. 원화도 테더에 대한 경쟁력은 이자예요. 원화 국민은행에 넣으면 이자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원화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약에 네. 만들었어요. 대체 상품으로. 그럼 이게 테더랑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원화랑 비교를 할 게 그렇죠. 아니라 그럼 테더랑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이게 경쟁력이 뭐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스테이블코인 그 둘다 달러 이자는 못 테더보다 UI, UX도 개선시켜야죠. 네. 네. 어떤 식으로인지 간에 개선시켜야죠. 이거 뭐 개선했다고 해요. 했다고 치고. 만약에 이제 동일하다 만약에 네. 개선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빅테크나 그 사용자 생태계가 훨씬 더 큰 테슬라나 구글이나 이런 데들이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UI, UX가 개선되기 쉽지 않지만 네. 개선해서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봐요. 가정하면요.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나 이제 그 엑스머니나 이제 구글머니, 애플머니보다 더 많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주는 방법은 이자를 주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들에게 이자를 준다. 그러면 사용자 편의성이나 사용자 경험은 비슷한데 이자를 준다 그러면 어쨌거나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깔려 있는 수요 구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사용자에게 테더나 앞으로 만들어질 애플머니나 구글머니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그 기본 값으로 정해진 디폴트 값으로 정해져 있는 이 시스템 기술과 화폐 제도에서 보면은 이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중앙은행이나 뭐 지금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 네. 가장 먼저 기본값으로 둬야 될 게 사용자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거냐 네. 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기본값이에요. 거기 사용자 이익을 키워놓고 만들어 놔야 테더보단 좋게 해놔야죠. 쓰든지 만들지 네. 할 텐데 만약에 거기서 후퇴한다. 이익이 사용자 이익이 네. 아무도 안 쓰죠. 네. 근데 지금 논의되는 거 보면 한국은행 기재부는 얘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한국은행하고 상업은행들 얘기하는 거 듣잖아요. 사용자 이익을 어떻게 줄일까만 생각해요. 그 얘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통화주권. 그렇죠. 우리의 통화주권이란 거는 한국은행의 발권력, 상업은행의 예대마진,
기획재정부의 채권, 저이자 금융구조, 아까 얘기했던 독점적인 화폐 생산 구조를 갖고 있던 기득권층들의 그들의 통화 주권,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주조, 주조이익 이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 쓰겠죠. 안 쓰죠. 그러니까 시장 원리를 전혀 모르지 않아요.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기재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에요.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민간인들 중에 가장 엘리트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게 할까? 그렇게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립토를 이제 자꾸 경쟁 상품으로 만들고 이제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또 이제 원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은 그 똑똑하신 분들이 몰라서 지금 안 만드는 거냐?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유가 있죠. 네. 근데 기득권들이 알아서 국민 전체적인 이익을 환원시켜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사이비 종교를 믿는 것보다 훨씬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제 주체들 우리가 투자할 때 각각의 경제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정부, 은행, 뭐 기업 다 있잖아요.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제각각 이기적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게 경제학의 기본 디폴트예요. 애덤 스미스가 국보론을 쓰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순간부터 모든 경제 그 이론의 토대는 모든 경제 주체는 이기적이다. 이들이 각자의 이익을 서로 추구할 때 시장에서 그게 조화를 이루면서 생산력이 극대화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모든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뿌리가 모든 경제 주체는 이기적이다라는 걸 망각해요. 자, 그러면 각자의 플레이어들이 다 이기적이에요. 나도 이기적이고 대표님도 이기적이고 기재부도 이기적이고 신한은행 다니는 사람도 이기적이고 한국은행 총재도 이기적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끼리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제일 힘센 사람이 이기겠죠. 네, 제일 똑똑하고 힘센 사람이 이기죠. 그럼 지금 한국은행, 기재부, 신한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 이렇게 믿는 거는 사이비 종교랑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분들 나름대로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발악을 할 거다. 그렇게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우리의 이익하고는 배치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왜 그럼 그들이 국가라는 기득권 그리고 중앙은행이라는 기득권, 상업은행이라는 기득권이 왜 이렇게 고비용 화폐 시스템을 만들어 놨을까? 그들은 힘이 있고 두뇌가 있고 네트워크가 있죠. 하지만 그 고비용을 쓰는 사람들의 불만은 흩어져요. 4천만 명한테 흩어지잖아요. 4천만 명한테 1원씩 뽑아서 4천만 원을 만드는 건데 그걸 받는 사람들이 이득으로 보면 4천만 원이지만 내가 손해본 건 1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그럼 됐어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10원이 됐어요. 이제 4천만 원이 4억이 됐겠죠. 그럼 10억, 내가 10원 돼야 돼. 됐다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게 100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40억이 되죠, 이득은. 그 정도만 돼도 됐다 그래요. 이게 10,000원이 됐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이거 비싼 돈 내고 이 화폐를 써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용이 자꾸 흩어지고 그 이익은 집중되니까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키려고 하고 그거를 좀 고쳐봐라고 하는 사람들은 됐어. 그 정도 됐어. 한테 한번 그 신경 써야 살아야 돼? 귀찮은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익을 지키는 사람들은 훨씬 더 쉽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국은행 분들 그리고 기재부 분들 그리고 신한은행 분들이 그분들을 모아놓고 테더나 앞으로 나올 그 미국 스테이블 코인의 대항마를 한번 니네가 만들어봐. 그러면 잘 됐는데 우리 지금 견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그 태스크포스 팀에 지금 니네가 만든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그건 니네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우리 지금 사용자 비용 구조를 하나도 계산 안 하잖아. 이자도 안 주고 UI UX도 좋지 않고 이 얘기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내가 정말 그분들이 착해서 우리의 국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진을 줄여서 이분들이 우리 화폐를 쓰게끔 하는 이런 화폐를 만들어야 돼 라고 보고서를 쓰는 순간 그 실무자는 그 책임자한테 잘리죠.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우리한테 월급 받고 네가 하는 게 뭐야? 해서 계속 이제 그 기득권을 지키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을 채택을 하겠죠. 이게 기득권 체제거든요. 이게 엘리트 체제예요. 뷰로크라시고. 근데 거기서 그러면 방법이 뭘까?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만드는 거. 제가 그래서 이번에 그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일까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쓴 내용이에요. 아직 책이 출판되지는 않았는데 책이 한 달 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고민해 봐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테더나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이길 방법을 그래도 찾을 수 있는 방법, 이긴다, 진다 이거를 떠나서 이길 방법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방법, 이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득권하고 정반대의 사람들로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거고요. 거기부터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더 직접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그냥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 비선이든 공식적인 플랫폼이든 어떻게든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논의해서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감원한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이런 구조로 예를 들어서 자산운용사가 들어와서 그 저기 예치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10% 수익이 나면 5%의 이익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짜라. 그러면은 CBDC나 이런 구조가 아니라 자산운용사, 뭐 은행, 뭐 기득권이지만 뭐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합의를 해야 되니까. 한국은행, 은행 그리고 기술기업,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시민들의 어떤 위원회들이 다 참여해서 사용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테더랑 경쟁력을 가지려면 테더는 이자를 안 주니까 우린 이자를 주는 최소한 그거 이외에 더 큰 어떤 사용자 이익을 만들면 좋은데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자를 3% 정도 주는 인플레이션 세금을 해칭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뭐 이거 실패하면 정권 바뀌는 거지 뭐. 그냥 그런 거 만들면은 미국 쪽에 있는 빅테크들이든 뭐 그쪽 기득권 쪽에서 어떻게든 또 들어올 그런 거예요. 거 하지 마라. 견제하고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트럼프 정부가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 할 때 기본 틀이 그거예요. 상품은 보호무역을 하고 네. 빅테크 서비스는 자유무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빅테크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직 눈치 못 채는 분 많은데 신문만 차근차근 읽어봐도 미국 정부가 관세 협상할 때 정부에 레터를 보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니네 이 레터대로 하지 않으면 협상 안 할 거야. 이런 보내는 건데 그 레터의 첫머리가 뭐냐면 구글한테 지도 줘. 맞아. 빅테크들 그거 저기 세금 낮춰, 과태료 낮춰, 그리고 정보보호법 만들지 마. 이런 거거든요. 유럽하고 우리한테 유럽은 워낙 세게 나오니까 잘 견제를 못해요. 근데 우리하고 일본 뭐 중국한테는 막 때리죠. 네. 특히 우리나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 네. 구글맵 우리는 저기 북한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5,000분의 1 상세지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트럼프가 레터 보내면서 네. 구글맵 왜 안 줘? 협상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빅테크들로 그 서비스 수지를 높이고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게 지금 트럼프의 투트랙 전략이에요. 그거를 간파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기술 기업들이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세잖아요. 네이버하고 네. 그 카카오 같은 기업은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그 현대차 같은 기업도 사실 전 세계에 많지 않아요. 네. 굉장히 좋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나 인프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건지 아무튼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술 기업들 참여시키고 네. 그 자산운용사 이게 김용범 실장 정책실장의 그 해시드 오픈 레이트라는 그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있을 때 그분이 2024년인가에 만들어놓은 그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자고 논의했을 때 거기서 시작만 해도 진짜게 빨라질 텐데 이게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다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자꾸 가요. 이게 거기서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답답한 게 왜 좋은 솔루션을 가진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시작을 최소한 안 하고 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이게 가나.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는 자문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똑똑한 이기주의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득권을 가장 잘 지키는 똑똑한 엘리트들이 네. 자신들의 살을 깎아내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까? 이건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경제 주체들의 기본값이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이기적이고 우리도 이기적인데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우리가 질 확률이 높다. 그럼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결국에 이대로 가면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좀 위기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장악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세로 보이는데 이거 막기가 쉽지는 않다. 네. 이렇게 좀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뒷얘기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